안녕하세요. 퉁구리 교관입니다. 드론 실기시험 중 원주 비행 구간이 가장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원주 비행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주 비행은 좌측면 또는 우측면 호버링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비행하던 반시계 방향으로 비행하던 그건 조종자가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한락헌 세 지점을 지나서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며 비행 후 출발점으로 들어와 정지하면 됩니다. 세부 구정은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정도면 대략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주 비행하면 좋을 텐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반시계 방향도 마찬가지로 원을 그리며 주행하고 출발 지점에서 정지하면 됩니다. 원주 비행이 어려운 이유는 좌우 조종막대를 동시에 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왼쪽에는 러더, 오른쪽에는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원주 비행이 어렵습니다. 그럼 원주 비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비행할 때 고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계 방향으로 비행할 때는 고도가 하강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유는 우 러더와 하강 스로틀이 중첩되어서 좌측 조종막대가 사사부면을 침범하여 발생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도가 하강하면서 원주 비행이 진행이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비행할 때는 고도가 상승합니다. 이유는 좌러더와 상승 스로틀이 중첩되면서 좌측 조종막대가 2, 4분면을 침범하여 발생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도가 상승하면서 비행합니다. 고도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비행할 때 고도 변화가 나타나는 조종자들은 좌우 측면 호버링 구간에서도 고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좌측면 호버링입니다. 이렇게 좌측면 호버링을 할 때 고도가 변화하지 않고 호버링하는 것이 정상적인 좌측면 호버링입니다. 정상적인 우측면 호버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우측면 호버링 할 때는 고도가 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좌러더와 상승 스로틀이 중첩되면 고도가 상승하면서 좌측면 호버링이 됩니다. 반대로 우측면 호버링 할 때에는 우러더와 하강 스로틀이 중첩되면서 고도가 하강하는 우측면 호버링이 됩니다. 중첩 명령은 중요한 개념이라서 시뮬레이션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측면 호버링 할 적에 고도가 상승하는 것은 조종막대가 2, 4분면으로 상승 스로틀과 좌러더가 섞이면서 중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좌측면 호버링 이렇게 올라가면서 좌측면 호버링이 되죠. 그럼 고도를 좀 내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 호버링 하면 다시 고도가 내려오면서 우측면 호버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고도를 올려줘야 되고요. 호버링 시켜보겠습니다. 이 호버링 끝입니다. 좌우측면 호버링 끝인데 지금 이제 엄지손가락을 조종막대 위에 올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되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조종기 막대를 보더라도 아주 작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중첩되는지 그 2, 4분면으로 들어가는지 4, 4분면으로 들어가는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첩 명령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드론 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변하면서 호버링하면, 많이 호버링하면 이것도 탈락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버링을 할 적에 중첩되지 않도록, 또 중첩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수정하는 부분은 후반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궤적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원주 비행할 때 러더가 엘리베이터보다 적은 양으로 밀어주고 좌 에어로너도 쓰지 않으면 드론이 중심점에서 멀어지면서 비행 궤적이 커집니다.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비행 시 러더가 엘리베이터보다 많은 양으로 밀어주고 좌 에어로너도 많이 쓰면 드론이 중심점에서 가까워지면서 궤적이 작아집니다. 반시계 방향 비행도 똑같습니다. 러더가 엘리베이터보다 적은 양으로 밀어주고 에어로논도 쓰지 않으면 드론이 중심점에서 멀어지면서 궤적이 커집니다. 계속해서 궤적이 작아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러더가 엘리베이터보다 많은 양으로 밀어지고 에어로논도 많이 쓰면 드론이 중심점에서 가까워져 궤적이 작아집니다. 원주 비행할 때 에어로논을 상황에 맞게 소량 적정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러더와 엘리베이터만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에어로논도 적절하게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궤적 변화 두 번째입니다. 원주 비행 시 러더와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밀어주지 못하고 번갈아 밀어주면 각을 만들면서 비행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드론이 전진하다 멈추고 방향 바꾸고 전진 이런 순으로 비행하게 됩니다. 반시계 방향도 같은 형식으로 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비행입니다. 원주 비행의 4번의 3지점을 지날 때 순간적으로 조종자와 드론이 마주보는 대면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정지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면 비행 지점에서 방향성을 잃게 되면 조종자에게 드론이 다가오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야간에 오차가 생기면서 정지하게 되는데 이때 드론이 좌측면 또는 우측면 상태이기 때문에 좌우 이동 조작에 집중해야 반대로 드론을 이동시키지 않고 정지 위치에 정지시켜 원주 비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 비행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오늘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가세요.